너 근무 제대로 한 거 맞냐고. 환자 하나 똑바로 못 보고 뭐 했냐고. 나이트 때 농땡이 부르면서 일하냐고. 이런 말씀을 듣는데 안녕하세요. 꿀간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간호사 태움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혹시 이 태움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시작한지 아시나요? 바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을 지칭하여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에서 이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니,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니요. 사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간호 업무는 바로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많은 공부와 숙련된 기술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 간호사들이 신규 선생님들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무작정, 지나치게 태우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었는데요. 어떤 신규 선생님이 환자에게 약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앰플을 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이제 시린지를 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를 지켜보던 한 선배 간호사가 와서는 그 바닥에 떨어진 바늘이 달려있는 주사기를 들고선 이런 기본도 안 돼 있는 간호사가 있냐면서 그 바늘이 달린 주사기를 들고 협박을 했답니다. 이건 바늘이 달려있는 주사기는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될 수도 있어요.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굉장히 무서운 문제예요. 그것도 환자에게 약물을 제공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는 신규 선생님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 선배 간호사의 역할이지 지나치게 혼내고 엄격하게만 다루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감정이 이렇게 좀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듯이 정말 간호사 태움 문화는 저 또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마 아직까지 이렇게 태움 문화가 있는 곳은 없겠죠? 저의 신규 시절을 떠올려보면 감사하게도 저는 무작정 이렇게 태움을 당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좀 많이 황당했던 적은 있었어요. 제가 처음 부서 발령받은 곳이 NP 폐쇄병동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NP 병동은 총 20배대였기 때문에 이브닝, 나이트를 각각 간호사 1명과 의료보조원 1명씩을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트 독립한 지 처음은 아니고 한 2번, 3번쯤 됐던 근무 날이었어요. 환자 인계를 보통 한 10시 정도에 시작해서 10시 30분 정도 마쳤었나 봐요. 그 뒤에 갑자기 환자 1명이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이브닝 근무였던 그 4년차 선생님이 본인 인계 끝났고 이브닝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난 이만 퇴근할게 라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저 나이트 정말 독립한 지 몇 번 안 된 새병아리 신규인데 환자는 지금 중환자실까지 가야 되는 정말 힘든 상황이고, 그때는 레지던트 선생님 1명, 간호사 저 1명, 의료보조원 1명 이렇게 3명이서 오로지 그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날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은 걸 견뎌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나는 정말 이런 선배 간호사는 되지 말아야지 하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저는 누구한테 누설하거나 저 억울했어요 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 일이 병동에 알려지게 되면서 그 4년차 선생님은 수선생님에게 정말 와장창 깨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조금 억울했던 적도 있었어요. NP병동에서는 급성기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진정 목적으로 아티반이라는 항정신성 약물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혹 환자들은 선망증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면은 스스로 몸도 잘 가누지 못하고 뭔가 알딸딸한 상태로 행동이 굉장히 어눌해질 수 있는 시기예요. 이때도 제가 나이트 근무였을 때 이뤄진 일이에요.
그 환자가 저도 굉장히 수시로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른 새 갑자기 환자가 침대에서 낙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로 가서 환자 바이탈사인 체크하고 수습하고 이제 일을 마무리를 했는데 다행히도 환자에게 어떠한 상해나 해가 끼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낙상 문제에서는 환자 안전 보고 체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날의 근무자는 간호부에 보고를 하고 만약에 환자에게 해가 끼쳤던 상황이라면 적신호 사건이라고 해서 이거는 의료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환자에게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일은 마무리가 되었지만요. 저는 그때 수 선생님에게 조금 안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혼이 나서 제가 조금 속상했던 기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근무 때 그 환자 정말 조심히 잘 보려고 수시로 라운딩하고 수시로 환자 상태 가서 체크하고 정말 제 나름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했는데요. 수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 근무 제대로 한 거 맞냐고. 환자 하나 똑바로 못 보고 뭐 했냐고. 나이트 때 농땡이 부리면서 일하냐고. 이런 말씀을 듣는데 그때는 저 또한 환자 낙상 사고가 일어나서 굉장히 속상했던 찰나에 근무를 마치 되게 농땡이 부리듯이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감정적으로 조금 속상했던, 억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이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환자도 접하게 되겠지만 직장 선배, 간호사, 동료와의 여러 가지 상황도 접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나는 그런 의도로 한 말이나 행동이 아닌데 누군가에게는 오해로 쌓일 때가 있고 또 뭔가 내가 말 못할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도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정말 간호사가 적성에 안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이 병원만 나가면 다른 병원에 가면 무조건 이 상황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엄청난 고민도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저 또한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는 찾아옵니다. 그치만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는가에 따라서 나는 한 걸음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간호사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위기의 상황도 접할 수 있고요. 또 어떠한 갈등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간호사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보람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아마 직접 경험해본 사람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신규 선생님들, 간호사 퇴원 문화로 굉장히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고요. 어쩌면 현직에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 퇴원 문화 때문에 많이 시달림을 겪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셔서 역시 간호사란 이런 것 때문에 보람을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날이 꼭 오시기를 정말 저는 적극 응원드립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참으시는 것도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대처를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간호사 생활하시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더욱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꿀간호사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